자, 안녕하십니까. 모아전기학원의 하용일입니다. 저는 발송배전 기술사 기본소반과 연구반을 맡고 있고요. 오늘은 다음 텀에 할 기본서 수업 중에 전력계통공학 PU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U법을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퍼 유니트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단위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PU법은 일반적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일종의 퍼센트법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퍼센트법을 100으로 나눈 값이 PU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PU법을 사실은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PU법을 이제 적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PU법이 시험에 나왔을 때는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저는 많이 이제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PU법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알아보고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 또 예제도 더불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PU법은 방식이죠. 베이스로 나누면 PU가 된다 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전압, 전류, 뭐 이런 부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알아보면요. 전압이죠. 전압 V. 그러니까 베이스로 나누면 된다 그랬기 때문에 전압 PU는 어떻게 돼요? V 볼트를 뭐로 나누면? V 베이스죠. V 베이스 전압으로 나누면 이것이 뭐가 된다? V PU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단순합니다. 그럼 V 베이스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전기 회로에서 모르는 게 뭡니까? 전류를 모르죠. 그런데 용량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V 베이스는 대부분 용량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W 베이스를 뭐로 나눈 거예요? 전류 베이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3상이니까 이제 루트 3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3상일 때는 뭡니까? 이게 3상 용량의 선전류겠죠.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단상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I 베이스에 Y 상전류분의 W 베이스에 1파이 단상 용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V 베이스가 된다. 이제. 그래서 V 베이스 값만 구하면 어떻게 돼요? V 값은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번 전력 베이스는 전력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전력은 보통 W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P 플러스 JQ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고 WPU는 W 베이스분의 W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WPU가 됩니다. 그러니까 PPU는 또 어떻게 돼? W 베이스분의 P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QPU는 어떻게 돼요? W 베이스분의 Q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럼 PPU, QPU, WPU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베이스 전력으로만 나눠주면 뭐가 됩니까?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력 PU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은 전류 I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IPU는 I 베이스분의 I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I 베이스가 이제 문제인데 I 베이스는 루트 3의 V 베이스분의 W 베이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곱하기 10의 3승 3상 용량. 이건 3상 용량이죠. 루트 3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단위가 10의 3승이 있다는 건 얘가 MVA입니다. MVA 단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킬로볼트 단위일 때 이건 성간전압이다. 이거죠. 성간전압.
똑같은 KV에 킬로볼트 다니면 어떻게 돼요? 단상 용량이다. 그러면 V 베이스에 상전압이 되고요. 킬로볼트. 잘 안 보이시나요? 단상 용량으로 따지면 VY 베이스죠. 상전압. 킬로볼트에 W의 1파이 베이스 단상 용량에 요거는 KVA 단위가 되겠죠. MVA로 단위하면 이제 10의 3승이 또 들어가는 거고요. 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U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 표현은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이제 4번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임피던스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피던스. Z는 ZPU죠. ZPU는 어떻게 돼요? Z 베이스분의 Z5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ZPU가 되는데 뭐 이건 그런데 이제 문제는 Z 베이스죠. Z 베이스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Z 베이스는 W 베이스분의 뭐다? V 베이스의 제곱. 그러니까 IV죠. Z는 I분의 V잖아요. I분의 V. I분의 V를 I 값은 뭐다? V분의 W이기 때문에 IV에서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제곱이고 단위는 얘는 킬로볼트 단위요. 얘는 MVA 단위다. 이렇게 하면 얘는 삼상 용량이요. 얘는 성간전압이 되겠죠. 성간전압. 킬로볼트에 제곱하면 10의 6승, MVA 하면 10의 6승이죠. 그리고 지워지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국민식이죠. ZPU는 한 방에 쓰는 식. 그건 이제 퍼센트 Z 식에서 나옵니다. 퍼센트 Z는 10V 제곱분의 PZC죠. 이렇게.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 식으로부터 얘는 100분의 1을 해야죠. 퍼센트 Z식에 100분의 1을 하니까 10V 제곱이 아니고 얼마가 돼요? 1000 V 베이스입니다. 베이스의 제곱 분의 W 베이스의 얘가 킬로볼트 단위일 때 얘는 KVA이고요. 그죠? 곱하기 이제 Z 옴 이렇게 하면 옴으로부터 곧바로 뭐를 PU를 구해내는 식이 되죠. 그때 얘는 뭐가 돼요? 얘는 기준 베이스. 얘는 무슨 베이스가 돼요? 얘는 자기 베이스입니다. 자기 베이스. 요걸 잊으면 안 되죠. 요거. 요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사고 났어요. 사고 나면 항상 사고점이 기준 베이스가 되는 거죠. 전압이 어떻게 됐냐면 얘는 22에서 345, 얘는 345에서 154입니다. 154. 근데 얘도 오hm 값이고 얘도 Z-ohm이고요. Z1ohm, Z1ohm. 얘는 Z2ohm이다 이거지. 이렇게 되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기준 전압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 베이스 전압은 154 킬로볼트가 되는 거죠. 기준 베이스 전압은 사고 난 지점의 전압으로 다 환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154 킬로볼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Z2를 구할 땐 뭐 하면 돼요? Z2를 구할 때는 Z2PU는 1000 V 베이스니까 154죠. 154의 제곱 분의 용량 W 용량은 뭐 W 베이스라고 이렇게 한다면 W 베이스에 곱하기 Z2 오hm 이렇게 하면 154의 제곱으로 환산하면 됩니다. 그럼 문제는 Z5 ohm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얘는
얘를 계산할 때는 Z1홈은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1000 V제곱이니까 얘는 얼마예요? 전압이? 3, 4, 5잖아요. 3, 4,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3, 4, 5의 제곱분에 여기는 W 베이스 곱하기 Z1의 공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압은 무슨 베이스? 자기 베이스. 그때 자기 전압에 베이스 전압을 넣고요. 용량은 기준 베이스 있죠. 그걸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잊으면 절대 안 되겠죠. 절대.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자기 베이스인지 용량 베이스, 그 기준 베이스인지 그걸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 전압이 틀렸다. 전압이 틀렸다면 전압에 대해서 환산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렇게 아시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풀면 이제 PU법에 대한 시험에 이제 PU도를 그려라 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 이것으로 해결하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만약에 기준 용량과 기준 전압이 어떻게 돼요? 변경됐다 이거죠. 그래서 W3 베이스가 W3 베이스의 뭡니까? 다시 이렇게 바뀌고요. 전압은 V 베이스가 V 베이스에 다시 이렇게 변경됐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랬을 때 Z에서 Z 다시로 변경된 겁니다. PU 값이. PU죠다. 변경됐다. 그러면 Z 다시 PU는 얼마냐 이거죠. 용량에 대해서는 변경된 놈이 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W3 베이스분의 W3 베이스에 다시 이렇게 위로 가고요. 용량은 위로 가지만 전압은 제곱을 해야 됩니다. 제곱을. 여기에 무엇이 제곱이 들어가냐면 이게 반대죠. 새로운 놈이 이쪽 V 베이스 다시의 전체 제곱이고요. 얘는 V 베이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전에 있던 Z PU를 곱해야겠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새로운 기준 용량과 새로운 기준 전압 하로 뭐 한 겁니까? 환산한 값이 되는 거죠. 변압기도 이제 이거 비슷하게 곱해주면 됩니다. 전압이 틀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걸 또 집중적으로 시험에 뭐 했다? 물어봤다 이 말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하에 대한 PU도 이제 계산 문제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부하의 표현. 부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P 플러스 JQ로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P 플러스 JQ는 무조건 뭡니까? VI의 컨주게이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P 플러스 JQ의 PU는 아까 W 베이스로 나누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W 베이스분의 P 플러스 JQ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VPU의 또한 IPU의 뭐예요? 컨주게이트잖아요. 그럼 얘는 I는 뭡니까? I는 이건 Z분의 V죠. Z분의 V. 그러니까 다시 쓰면 얘가 VPU의 곱하기 ZPU분의 컨주게이트 VPU의 뭐예요? 컨주게이트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요걸 곱하면 이제 V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쓰면 ZPU의 컨주게이트 분의 VPU의 뭡니까?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랬을 때 Z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1로 오고 이게 1로 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ZP 컨주게이트니까 컨주게이트를 베끼면 ZPU는 어떻게 됩니까? P-JQ의 PU 분의 VPU의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를 구하라. 어드미턴스는 이거의 역수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시험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부하의 표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런 부분도 좀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 중요한 거 단위법에서는
단위뼈 표시에서는 단상과 삼상을 환산하는 계수예요. 환산계수, 환산이죠. 환산계수 3을 뭐 하라고요? 생략한다. 이게 중요하죠. 즉 우리가 손실시 PL은 3상 일단 세배의 i제곱 r이잖아요. PO법에서는 이 3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 무조건 i제곱 r입니다. 그러니까 이 3의 계수가 들어가질 않아요. 뭐 용량식도 단상 용량은 1이고 삼상 용량은 3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3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다 이제 PU법이든 뭐든 3이 들어가면 약분되겠죠. 왜? 베이스분의 P값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3이 다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3을 다 생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배의 i제곱 r 이럴 때 3이 들어가지 않는다. PU로 얘기하면 PLPU는 IPU의 제곱에 RPU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걸 좀 주의를 하시고, 그다음 발전기는 시간에 따라 리액턴스 값이 XD 값이죠. XD 값이 뭐합니까? 변화한다. 이거는 뭐 송전에서도 개통 임피던스의 계량값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서도 이제 배웠죠. 그래서 초기에는 과대한 단락 전류가 흐르다가 이제 어느 시간이 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초기 과도 리액턴스죠. 이 부분이 초기 리액턴스에서 제한되는 부분,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대략 0.1초 정도 되고요. 대략 10초 이후에는 동기 리액턴스. 그래서 여기가 XD 다시 얘는 XD2 다시에 의해서 뭐예요? XD2 다시 XD 다시 XD죠. 이렇게 단락 전류가 제한된다. 얘를 초기 과도 리액턴스, 과도 리액턴스, 동기 리액턴스. 이 부분이 무슨 범위? 뭐 안정도의 범위죠. 그래서 안정도는 보통 XD 다시를 사용한다. 왜? 1차 동요가 1초 정도면 다 모든 안정도의 판별 1차 동요로서 모든 걸 판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XD 다시 과도 리액턴스를 사용한다. 사고 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가도냐 가도냐 아니면 동기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냥 XD 값이 이렇게 변한다는 내용을 좀 아시면 되고, 변압기는 뭐 정직이기 때문에 Z212가 Z221 뭐 I1이 I2와 같고 뭐 이런 부분이 있죠. 예, 이게 다 같다. 그러니까 퍼센트법으로 나타내면 뭐예요? 퍼센트법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였습니까? 변압기를 1차에서 2차를 보느냐, 2차에서 1차를 보느냐에 따라 그 임피던스 값이 달라지는 거죠. 큰지 작은지 판정할 수 없다. 그것이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의 가장 큰 단점, 오음법의 가장 큰 단점이었죠. 그러므로 1차에서 보든 2차에서 보든 다 똑같게 하기 위해서 나온 법이 뭐였다? 그게 퍼센트 임피던스 법이고, 그것을 100으로 나누면 그게 뭐다? PU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PU 베이스에서는 다 어때요? 같아지겠죠. 같아진다는 의미가 전류는 왜 그러냐? 환산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곳에 흐른 전류가 저곳에 흐른 전류가 어떻다? 같게 되는 거다. 그것이 하는 게 뭐다? 그게 이제 집계죠, 집계. KVA를 같게 하면 이 부분에 흐르는 모든 전류를 뭐예요? 같게 한다는 개념이죠. 그러므로 이제 전류도 같아진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랬을 때 중요한 식이 있어요. ZT의 다시의 PU는 WVA분의 W 베이스의 VA 곱하기, 그러니까 얘는 기준 용량이고요. 얘는 자기 용량이 됩니다. 자기 용량. 그러니까 기준 용량이 위로 가고 자기 용량이 아래로 가면 기준 전압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V 베이스에 이게 이제 기준 전압이 되고요. 얘는 V가 되겠죠. V. 위에가 V에 V가 돼서 이건 자기 전압이 되는 거죠. 자기 전압. 이건 기준 전압. 이거에 뭐를 한다? 제곱을 곱해줘야 된다. 여기에 ZT를 하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용량이 틀리고 전압이 틀릴 때 환산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준 베이스분의 자기 전압에 제곱을 곱해준다는 사실을, 즉 보통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또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가
여기는 22에 154예요. 그런데 여기가 140에 뭐 여기 뭐 여기 11이다, 뭐 10이다 이런 식으로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베이스 전압은 154잖아요. 근데 여기 T를 할 때요. 근데 여기 140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154분의 140의 제곱을 곱해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환산이 됩니다 이 말이에요. 뭐 용량은 용량 베이스 해주면 되겠죠. 네, 그거에 따라서. 자, 그럼 PU법에 대한 걸 어느 정도 다 뭐예요? 어려운 부분은 다 봤다는 얘기죠. 예전에 나왔던 예제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그냥 넘어가고요. 중요한 부분만 뭐 해보겠다. 한번 풀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예요. 용량 베이스, W 베이스는 얼마? 30K KVA죠. KVA로 하고 V 베이스는 얼마다? 480V입니다. 480V. 일때 PU 도를 그리시오. 그러면 어떤 그림이냐 하면 여기 발전기가 있고요. 발전기는 220V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T1이 있습니다. T1이 있고 이렇게 선로가 있습니다. 여기 선로가 있고 T2가 있고 여기 뭐가 있다? 이렇게 부하가 있다. 지금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 근데 ZL은 0.9 플러스 J 0.25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XT는 2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T1은 30 kVA에 240에 480 볼트고 XPU는 XT1PU라고 할까요? 그냥 X1PU라고 합시다. PU는 0.1PU예요. 두 번째 T2는요. 얘는 20 kVA이고 얘는 460에 115V야. 그러면서 X2는 0.1PU입니다. 발전기는 없으니까 얘는 치고요. T1을 한번 보면 베이스 전압이 얼마예요? 480이니까 480 똑같죠? 그러므로 그냥 용량만 30kVA, 30kVA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0.1PU가 T1의 PU 값이 되는 거죠. T1을 환산하면 T1 PU는 얼마가 돼요? 0.1PU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히 계산을 하면 이거는 30분의 30 곱하기 480분의 480의 제곱 곱하기 0.1이니까 다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0.1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데 뭐가 없다. 무리가 없어요. 근데 T2는 좀 다르다 이거죠. T2는 20kV예요. 근데 용량 베이스는 얼마예요? 30kV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일단은 20분의 30이 되는 겁니다. 20분의 30. W 베이스를 뭐로 나눠야 돼? 자기 용량으로 나눠야 되니까 20분의 30이 되고요. 곱하기 이렇게 된 다음에 전압은 베이스 전압분의 뭐를 해야 돼? 이게 단위가 kVA잖아요. 그럼 얘도 이제 킬로볼트 단위로 나타내면 이게 얼마예요? 0.48. 그죠? 똑같이 이제 맞춰줘야겠죠. 분의 근데 여기는 얼마야? 자기 전압은 0.46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0.46이 들어가야죠. 이렇게. 이거의 전체 뭐를 해야 되는데? 제곱 곱하고 0.1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이걸 0.1 계산하면요. 이거 0.1378PU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T2를 네가 할 수 있느냐 이걸 하나 물어본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ohm으로 주어진 게 두 개가 있는데 전압이 틀린다 이 말입니다. 전압이 틀리다. 그럼 전압이 어떻게 틀리냐 하면 여기는 얼마예요? 480이죠? 여기가 240에 480이니까 여기가 460인 건 관계없어요. 이제 480이 ZV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X
저기 이제 책에 T라고 했으니까 XL이죠, XL. 이게 L입니다, L. XL은 XL PU죠. XL PU는 1000V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1000 곱하기 V는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0.48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0.48의 제곱, 그죠? 근데 W 베이스가 얼마예요? 30kV라며. 그럼 30 곱하기 5는 얼마입니까? 2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얘는 무리가 없어요. 베이스 전압이 480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얘는 0.2604 PU가 나옵니다. 얘는 무리가 없는데 이놈이 문제예요. 이놈을 계산을 하려면 ZL이죠. ZL. ZL PU는 1000V 제곱이에요. 1000 곱하기 V의 제곱입니다. 근데 V는 뭐였다? 자기 베이스라 그랬어. 자기 베이스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자기 전압은 나와 있는 건 여기 나와 있잖아요. 115V. 그런데 문제는 이게 베이스 전압이 아니잖아요. 얘 베이스 전압을 구해야 돼.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비례식으로 구해야죠. 480일 때 460이죠. 460이면 X일 때는 얼마입니까? 115.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나누면 어떻게 된다? X는 460분의 460으로 나눠야죠. 480 곱하기 115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 것이다 이게? 아마 120V가 나올 겁니다. 120V. 그러면 480으로 환산했을 때 베이스 전압은 얼마가 돼요? 115V가 아니고 120V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압측 베이스 전압이 얼마다? 자기 베이스가 120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거? 0.12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여기 0.48 아니에요. V베이스를 480으로 보라고 해가지고 480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자기 베이스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 곱하기 0.1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는 기준 베이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기준 베이스는 얼마였다? 30kg니까 30 곱하기 여기 뭐예요? 0.9 플러스 J 0.25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옴.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1.875 플러스 J 0.417 PU 이렇게 나옵니다. PU도를 그리라는 게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한 3-4번 출제가 됐는데 다 출제된 과정에서 보면 다 뭐다? Z값을 옴으로 주고 자기 베이스를 집어넣느냐 이런 부분, 또한 TR의 전압을 틀리게 주고 이런 부분들은 환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나 이 부분 두 가지를 이렇게 푼다는 것만 알면 PU법도 어느 정도 뭐가 될 수 있다? 극복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PU법도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다. 그래서 풀이 과정을 좀 보시고 연습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제까지 우리가 PU법의 핵심만 좀 본 거고요. 핵심을 보고 예제까지 좀 봤다 이 얘기입니다. 자, 또 이제 요번 개강은 기본 소반이 발전공학과 전력계통공학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오시면 원리 중심으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강의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이 수강을 하셔서 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용일이었고요. 감사합니다.